때는 조선 중엽, 경기도 어느 산골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땅의 기운을 읽는 직관 이야기, 그리고 그 직관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땅이란 것이 무엇인지, 욕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의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고을 외딴 상이슬게 허름한 행사에게 노인 하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 앞에는 무너진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비석은 반쯤 기울어 있었고 봉분 위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를 부리던 최 참판 집안의 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묘 앞에는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낡은 노인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그 무너진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렸건만. 빗물이 노인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 앞에서의 묵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무너진 묘 앞에서 왜 홀로 서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년 전 경기도 양주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최 참판 댁이었습니다. 최 참판은 벼슬도 있고 재산도 많은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대소사는 장남 최인영이 맡게 됐습니다. 최인영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아버지를 어디에 묻느냐는 문제에 더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상을 명당에 묻으면 자손이 크게 흥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이름난 직관을 불러 좋은 자리를 고르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최인영은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직관을 수소문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백산 기슭에 살고 있다는 노 직관, 이름은 천봉이었습니다. 천봉은 그 고을에서 신령하다는 말을 듣는 직관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산을 타며 땅의 기운을 읽어왔고 그가 잡아준 명당에 묘를 쓴 집안은 반드시 흥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반대로 그가 나쁜 땅이라고 말린 자리에 억지로 묘를 쓴 집안은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천봉을 무서워하면서도 찾았습니다. 천봉이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오래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충청도의 어느 부잣집에서 불렀습니다. 그 집도 아버지 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천봉은 산을 돌아본 뒤 집안 어른이 가리키는 화려한 남향바디 자리를 두고 작고 비탈진 동쪽 자리를 추천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비웃으며 천봉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묘를 썼고 처음 몇 해는 별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그 집안에 화재가 났고 8년이 지나자 형제가 재산 다툼으로 소송을 벌이다 집안이 쪼개졌습니다. 반면 천봉이 추천했던 그 동쪽 비탈 자리에는 다른 마을에서 온 가난한 집안이 묘를 썼는데 그 집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됐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이후로 천봉의 이름이 경기도, 충청도 일대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천봉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으니까요. 최인영은 사람을 보내 천봉을 청했습니다. 처음에 천봉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아 먼 길을 다니지 않소. 최인영은 예물을 두둑이 보내며 다시 청했습니다. 천봉은 2번도 거절했습니다. 최인영이 직접 소백산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청하고서야 천봉이 마지못해 길을 나섰습니다. 천봉은 이미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만은 산처럼 깊고 서늘했습니다.
천봉이 양주 고을에 도착한 것은 초여름이었습니다. 최인영은 미리 봐둔 자리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뒷산 남쪽 기슭의 한 자리를 특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산이 앞을 감싸고 뒤로는 능선이 이어지며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로부터 저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말해왔습니다. 최인영은 속으로 이미 그 자리에 아버지 묘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천봉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인영은 천봉이 어서 좋은 자리를 정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천봉이 최인영 앞에 앉았습니다. 최인영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관 어른? 제가 봐둔 뒷산 남쪽 기슭 자리가 어떻습니까? 천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묘를 쓰지 마시오. 최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배산임수의 앞이 탁 트인 누가 봐도 명당 아닙니까? 천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오. 그 자리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땅 아래 물길이 잘못 들어 있어. 봄마다 물이 차오르고 지기가 흩어지는 자리요. 거기에 묘를 쓰면 자손이 흩어지고 집안이 기울 것이요. 최인영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릴 때부터 마을 어른들이 좋은 자리라 했습니다. 물이 찬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천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눈으로 보신 것과 내가 땅의 기운을 읽은 것은 다릅니다. 나는 수십 년을 이 일을 해왔소. 그 자리에는 쓰지 마시오. 최인영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이름난 직관을 불렀더니 자기가 점 찍어둔 자리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인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자리가 좋습니까? 천봉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반 시간쯤 걸어가면 작은 야산이 있어.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야트막한 산이요. 거기 북쪽 비탈 아래에 좋은 자리가 있어. 겉으로는 별 볼 것 없어 보이나 땅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요. 그 자리에 쓰시오. 최인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동쪽 야산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나무하러 가는 야산 말씀이십니까? 별 볼 것 없다고 하시면서 거기가 좋다니요. 천봉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명당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소. 조용히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진짜 명단기요. 내 말을 믿으시오. 최인영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우 최인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인수는 형보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천봉이 아무리 이름난 직관이라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좋다는 자리를 두고 야산에 묘를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혹시 천봉이 딴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른 집안에서 돈을 더 받고 그 자리를 팔아먹으려는 것 아닐까요? 최인영도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실 마을에서는 뒷산 남쪽 기슭 자리를 탐내는 집안이 여럿 있었습니다. 혹시 천봉이 그 자리를 다른 집에 팔려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인영은 천봉을 다시 불렀습니다. 직관 어른,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오. 뒷산 자리가 정말 안 됩니까? 천봉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직관을 부르시오. 하지만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절대로 쓰지 마시오. 최인영이 물었습니다. 어떤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나쁜 자리입니까? 천봉이 잠시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묘를 쓰면 10년 안에 집안의 기둥이 꺾입니다. 재산이 흩어지고 자손이 흩어집니다.
땅의 기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최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봉이 돌아간 뒤 최인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른 직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그 사람은 형님 말씀을 잘 들어줄 것입니다. 최인영은 결국 다른 직관을 불렀습니다. 그 직관은 돈을 넉넉히 쥐어주자 뒷산 남쪽 기슭 자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쓰셔도 됩니다. 최인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최참판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뒷산 남쪽 기슭에 그 자리에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상석을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최인영은 흡족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최인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잘하셨습니다. 천봉 그 늙은이가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최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은 풍성했습니다. 최의 참판댁의 농사도 잘 됐고 최인영이 관여하는 장사도 순조로웠습니다. 최인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형님, 천봉의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묻었더니 첫 해부터 이렇게 잘 됩니다. 최인영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 댁 묘에 물이 들었다는구먼. 뭐라고? 봉분의 물이? 그 자리 아래에 물길이 있다더니 봄만 되면 물이 스며드는 모양이야. 최인영이 급히 묘를 보러 갔습니다. 봉분 주위에 물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천봉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봄마다 물이 차오르는 자리라고 했던 말이. 최인영은 서둘러 물길을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배수로를 파고 봉분 주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인영이 한양에서 진행하던 장사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아직 집안이 기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인수는 그 무렵 따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재산 일부를 빌려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2년째 되던 해에 큰 빚을 졌습니다. 최인수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최인영은 땅 일부를 팔아 아우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팔기 시작한 땅은 이유가 생길 때마다 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석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초의 참판댁에서 일하는 머슴 출신이었는데 몇 해 전에 독립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성실하고 말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낮에는 이웃집 일을 도우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빚도 없었습니다. 석이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수십 년 전 이 마을로 시집을 왔다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석이를 키운 여인이었습니다. 분이는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봉이 최의 참판댁에 다녀간 그날, 분이는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천봉과 마주쳤습니다. 짐을 메고 돌아가는 천봉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분이는 오지랖 넓게 물었습니다. 직관 어른,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천봉은 잠깐 분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최 참판댁에서 내 말을 듣지 않았소. 나쁜 자리에 묘를 쓸 것 같소. 분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자리입니까? 천봉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리는 물이 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소. 분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자리 남쪽 아래편에 오래전에 버려진 우물이 있소.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쓰다가 막아버린 우물인데 그 우물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 아직 물길이 살아있소. 봄마다 그 물길이 위로 올라오면 그 자리에 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오. 지금은 겉에서 보이지 않아도 10년쯤 지나면 그 자리 흙이 내려앉기 시작할 것이요. 봉분이 무너지고 비석이 기울 것이요. 분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크게 말씀하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천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했소. 그러나 듣지 않았소. 사람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소. 분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천봉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당신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그 집안이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어른께서 직접 전하시면 안 됩니까? 천봉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소. 그리고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 말은 말한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안 들립니다. 때가 되어야 들리는 법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분이의 귀에 남았습니다. 때가 되어야 들린다. 천봉이 떠난 뒤에도 분이는 가끔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 참판댁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분이는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봉의 말대로 최 참판댁에는 서서히 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인수의 빚이 불어났고 최인영은 그것을 막느라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벌어졌고 둘을 막으면 셋이 벌어졌습니다. 도울 때 쌓아놓은 재산이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최인영은 그것이 아우 때문이라 생각했고 최인수는 그것이 형의 결정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는 최인영의 아들이 과거를 보았으나 떨어졌고 이듬해 다시 봤으나 또 떨어졌습니다. 최인수의 장남은 돈 빌려준 사람과 싸움이 붙어 관에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참판댁이 요즘 안 풀린다더니 뭐 크게 망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씩 꼬이는 모양이야. 천봉 직원이 그 자리에 묘 쓰지 말라 했는데 무시했다더니 역시 천봉 말이 맞는 모양이구먼. 이 말이 결국 최인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인영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비가 유독 많이 내린 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뒷산을 오르다가 내려와 급히 최인영에게 알렸습니다. 참판댁 어르신, 큰일 났소. 묘가 이상하오. 최인영이 달려갔습니다. 봉분이 한쪽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석이 기울었습니다. 봉분 아래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봉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땅속 물길이 살아 올라와 흙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최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인영은 그 길로 사람을 보내 천봉을 찾았습니다. 천봉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백산까지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천봉 어른이 아직 계시기는 하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합니다.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인영은 직접 소백산으로 갔습니다. 10년 전에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천봉은 산속 오두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최인영이 들어서자 천봉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최인영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직관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봉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소. 최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까? 천봉이 말했습니다. 묘를 옮기시오. 내가 처음에 말한 그 동쪽 야산의 자리로. 아직 그 자리는 살아있소. 최인영이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직접 봐주실 수는 없습니까?
천봉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동쪽 야산 북쪽 비탈 아래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선 자리 그 앞이요. 거기에 쓰시오. 틀림없는 자리요. 최인영은 돌아오는 길에 내내 울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천봉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우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직원에게 돈을 쥐어주지 않았더라면, 지나간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최인영은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소백산에서 양주 고을까지 이틀 길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최인영은 말을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잃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말을 몰며 최인영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에게도 미안했고, 천봉에게도 미안했고, 아우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던 자기 자신에게. 그해 여름, 최참판의 묘는 동쪽 야산으로 이장됐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선 그 앞의 자리였습니다. 야트막하고 별 볼 것 없어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이장 당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최인영은 우산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이장이 끝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상역군들이 힘들게 올라오는 길을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뒤늦은 사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봉분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최인영은 그 앞에서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자리로 옮기는 게 더 좋다는 건가? 처음 자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데. 하지만 최인영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천봉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쪽 야산 아래에 살던 서기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봄에 심은 감자밭에서 처음 보는 약초가 무더기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온 행상 하나가 그것을 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소? 이것은 한양 약재상에서 금값에 팔리는 귀한 약초요. 서기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풀이거니 했던 것이 귀한 약초였다니. 행상이 한양에서 약재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약재상은 밭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이 땅 아래에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 같소. 이 약초가 이렇게 무더기로 자라는 것은 처음 봤소. 서기는 약초를 팔아 처음으로 목돈을 만졌습니다. 그 돈으로 밭을 더 샀습니다. 이듬해에도 약초가 자랐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서기의 밭은 조금씩 넓어졌고 서기의 집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서기, 그 사람 별다른 것도 없는데 왜 저 밭에서만 그 약초가 나오는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기의 어머니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쪽 야산 아래 천봉이 명당이라 했던 그 자리 근처에 서기의 밭이 있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고 천봉이 했던 말. 그 기운이 묘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서기는 돈이 모이자 가장 먼저 어머니 분이에게 새 속옷을 지어드렸습니다. 분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것에 돈 쓰지 마라. 서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추운 것 참고 사신 세월이 얼마인데요. 분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추위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 하나 데리고 버텨온 세월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참 알뜰하다. 어머니를 저렇게 모시는 아들
요즘 흔치 않지. 서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밭을 갈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밭이 넓어진 것과 어머니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던 봄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소백산의 천봉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천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인영은 그날 혼자 뒷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묘를 썼다가 이장한 그 자리로 무너진 봉분 자리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비석은 기울고 봉분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최인영은 그 앞에 서서 빗물을 맞으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인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온 최인영은 그날 오후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서기,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소. 서기가 의아한 얼굴로 마루를 내드렸습니다. 최인영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천봉 어른이 이장하라 했던 동쪽 야산 자리. 그 자리 바로 아래가 자네 밭이지?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나이 드셨는데 자네 혼자 힘으로 모시기 힘들지 않소? 서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인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5만 가지 실수를 했소.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요. 천봉 어른이 그 동쪽 자리가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 했을 때 나는 귀를 막았소. 그 자리 근처에서 자네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뒤늦게 깨달았소. 좋은 기운은 묘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을. 서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제게 하시는 겁니까? 최인영이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분이 씨가 10년 전에 천봉 어른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네에게 전하지 않았소? 서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셨군요. 최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아는 것이 많은 분이요. 그날 저녁 서기는 어머니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천봉 어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분이는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있다. 서기가 앉았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봉이 마을 어귀에서 했던 말, 땅 아래 물길, 버려진 우물, 그리고 동쪽 야산에 기운 모이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 서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 밭이 거기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네요. 분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우연이 없다. 네 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우리가 제일 싼 땅을 찾다가 거기 갔는데 그 싸고 볼 것 없어 보이던 땅이 좋은 땅이었던 거지. 서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천봉 어른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것뿐이야. 그 말이 서기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것뿐이야. 최참판 댁은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맸고 서기네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최참판 댁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고 서기네는 싸고 볼 것 없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보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겨진 민담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댓글에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강원도든 멀리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이든 어디서나 환영합니다.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천봉이 말한 기운 좋은 명당의 기운이 함께 흘러간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과 나눠주시면
그 복이 함께 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인영은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우 최인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재산 문제로 몇 해째 말도 섞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인영이 아우의 집 문 앞에 서자 최인수가 나왔습니다.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최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소. 최인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형제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천봉이 말한 것처럼 자손이 흩어지는 땅에 기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던 두 형제가 다시 모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천봉이 진짜로 바랐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손이 흩어지지 않기를, 집안이 기울지 않기를,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말렸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우와의 다툼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은 땅을 팔아 빚을 갚고 작게 줄여서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인영이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게 됐다고 수군거렸지만 최인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아진 집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최인영은 어느 날 서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서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천봉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어른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소. 어른이 보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적어둘 테니 자네가 잘 보관해 주겠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인영은 기억을 더듬어 천봉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이 마을에서 직관이 되는 젊은이에게 전해졌고 그 젊은이는 그것을 바탕으로 땅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천봉의 이름은 그렇게 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묘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저 자리는 천봉 어른이 좋다 했던 자리여. 저 자리는 천봉 어른이 쓰지 말라 한 자리야. 그 말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서기와 최인영이 함께 앉아 천봉의 기록을 정리하던 날 밤 분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최인영이 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 씨, 10년 전에 천봉 어른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달랐을 텐데요. 분이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참 판댁에서 일한 적 있습니다. 참판 어른께서 좋게 해주신 일도 있어서 그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셨으니 내가 말해봤자 소용 있었겠습니까? 최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법이지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들으셨으니 됐습니다. 그 짧은 말이 최인영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들으셨으니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천봉의 이야기, 최인영의 이야기, 그리고 서기와 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나요? 천봉은 옳은 말을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최인영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10년을 잃었습니다. 서기는 아무것도 특별히 하지 않았지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셋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천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내가 가려는 길이 위험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하려는 일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고맙지 않습니다. 오히려 밉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쥐어주면 좋다고 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척하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최인영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조선 사람들은 조상을 명당에 묻으면 자손이 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짜 명당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고. 그리고 그 기운은 묘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닿는다고. 서기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인영의 아들은 아버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작아진 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웃을 도울 줄 알게 된 아버지를 보며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 진짜 기둥이 다시 서고 있구나. 그것이 명당의 기운인지 아버지의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들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깨달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해 보여도 볼 것 없어 보여도 거기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명당일 수 있습니다. 첨봉의 말처럼 좋은 기운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숨겨진 민담의 직관 첨봉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전주, 광주, 강릉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어디서든 환영합니다.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신 분들께 첨봉이 찾아 헤매던 그 명당의 기운이 살짝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